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에릭 트럼프 비트코인 언젠가 100만 달러 갈 것, 희소성과 잠재력 강조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아부다비에서 열린 비트코인 매나 행사에서 비트코인의 잠재력과 희소성을 강조하며 비트코인이 언젠가 1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글로벌 자산으로 묘사하면서 이 단순한 투자나 자산이 아닌 인플레이션 및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제한된 희소성이 그 강력함의 원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달러에 도달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비트코인으로 향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도입 속도가 이제 느린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엔 뭐 이메일이나 다른 것들도 비슷했다는 거죠. 인터넷 같은 것들도.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라면서 비판을 많이들 하고 있지만, 같은 은행이 이제 암호화폐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비판했던 이런 은행 같은 곳들이 이제 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국경과 기관을 초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은 은행과 정부는 도태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에 동참하고 이를 수용하는 초기 수용자들이 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100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결국에 이제 금의 시장 점유율을 일부 차지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반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누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차기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아들, 차남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트럼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 압도적 성능 양자칩 윌로우 공개, 암호 뚫릴 것 우려에 암호화폐 급락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구글이 기존의 성능을 크게 뛰어넘는 이 최신 양자칩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기존 슈퍼컴퓨터가 이 14년 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단 몇 분 만에 푸는 양자컴퓨터 등장에 비트코인 암호가 깨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출렁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윌로우를 장착한 양자 컴퓨터는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인 프론티어가 이 14년 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암호화폐 업계도 이런 보안이 암호 알고리즘을 해독하면서 보안에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이제 11 비트코인 가격이 전날에 비해 1% 넘게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이제 반박을 하는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100여 개의 큐비트를 갖춘 윌로우로는 이 비트코인의 암호를 깨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보안을 뚫기 위해서는 이 100만여 개의 고품질 큐비트가 필요하고, 이 100여 개의 큐비트를 갖춘 윌로우로는 비트코인의 암호를 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업계 전문가의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양자 컴퓨터가 이 비트코인에 직접적인 보안 위협을 가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10년에서 20년은 걸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 비트코인을 보안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한 양자 저항 알고리즘이 개발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타릭 부테레인,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등이 양자 저항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업계도 이 부분은 이제 가만히 손 놓고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그것과 비유가 될 것 같아요. 그 바이러스와 이제 백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바이러스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에 맞춰서 백신의 성능도 올라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들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암호화폐가 사라질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에 맞는 그것에 대한 뭐 저항 알고리즘을 개발하든 어쩌든
그에 맞는 또 다른 암호화폐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보완을 해가면서 기술은 계속 발전해 나가니까요. 자, 그리고 피터 브렌트 양자 컴퓨팅과 중앙은행의 공격 비트코인 생존 위협. 이분은 이제 아무래도 트레이더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자체를 완전히 맹신하거나 뭐 그걸 완전히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걸 이제 똑같이 하고 있고, 뭐 알고리즘을 무력화할 이제 잠재적 위협이다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밍 맞추기 극도로 어려워 저점 매수가 다 다니엘 청이라는 기사인데요. 싱크러시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 다니엘 청은 이 단기 변동성은 있지만 하락은 저점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은 암호화폐 시장 조정이 지속되는 이유로 이 단기 이익 실현을 노리는 거래자들의 증가를 주목을 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분석업체 이 센티먼트는 이날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특히 10월 이후 가격이 크게 올랐던 알트코인들이 급락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은 이제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전 사이클에서는 참여자들이 주로 저점 매수와 홀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의 최고점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에는 예상보다 더 긴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점 매수를 하라고 하는데 이 저점이 어딘지를 잘 모르죠. 우리가 그거 타이밍을 명확하게 맞출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면 뭐 세계적인 투자자가 될 있겠죠. 하지만 그 저점을 명확하게 맞춘다라는 의미보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제 뭐 분산 투자를 하시든 좀 자산 관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알트코인 6에서 12% 하락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까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알트코인도 전반적으로 시장에 이제 하향세가 비트코인을 따라서 이제 같이 조정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이제 큰 폭의 상승세가 그만큼 나오긴 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당하는 조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크립토 애널리스트인 인컴 샤크스는 이번 조정이 알트코인 시장의 강세 신호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트렌드 지지선을 유지하면 매수 기회가 열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이 애널리스트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번 조정이 알트코인 시장에서 역사적 저항선 부근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장이 점차 돌파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반데 포페는 일부 알트코인이 하루 만에 30%까지 하락했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급락은 시장성에서 유동성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이후 빠른 회복이 기대된다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변동성 속 이 단기 약세 전망 달러 강세 동시 관측이라는 기사입니다. 유튜브 채널인 뭐 크립토 온라인은 이 비트코인이 9일 94,000달러 저점까지 하락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또다시 단기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락세를 기록한 뒤 10만 달러를 한 차례 더 시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트레이딩 플랫폼 머티리얼 인디케이터스는 최근 두 차례 대규모 청산이 기록됐으나 비트코인의 강세장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한 일부 시장 참여자가 퇴출당한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커진 알트코인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대부분 이제 조정을 지금 예측한 기사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세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물 소화, 장기 보유자들의 매물이 소화되고 이 트럼프 친 가상화 자산 횡보가 가시화되면 이 본격 상승세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조정이 이제 나올 것이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고, 스카라무치는 2025년까지 중국 비트코인 재진입 예상이라는 기사인데요. 이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설립자이자 전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국장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지금 중국이 2025년까지 비트코인 시장에 다시 진입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 다른 국가들이 이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2025년 말까지 중국의 비트코인을 다시 채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이 한때 비트코인의 채굴 중심지로 2021년 이전에는 글로벌 해시파워의 65에서 75%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 공산당이 2021년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하면서 이 금융 리스크 감소와 자본 유출 억제, 디지털 위안화 보급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많이 해외로 이전이 됐죠.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도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 채굴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중국의 그런 비트코인에 대한 점유율이 크게 예전보다 낮아졌는데 그래도 그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비트코인 96,000달러 유지 못하면 85,000달러로 하락 가능성 분석가 알리라는 기사인데요. 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아래에서 범인의 등락을 이어가는 가운데 96,000달러 위에서 머물지 못하면 85,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가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단기 하락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상승 전망은 유효하다고 그래도 계속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상승한 부분에 어느 정도 조정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85,000달러까지 하락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비트코인은 2025년 1월 말이나 6월 중순에 16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아빠, 가난아빠의 저자, 유명 투자자 로버트 키요사키는 12월 1일 비트코인이 곧 6만 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으나 이를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며 2025년에는 궁극적으로 25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핀볼드 같은 경우는 85,000달러나 6만 달러로 급락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의 상대 강도 지수 60.05로 과매수 영역과는 아직 상당히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서 이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나타낸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을 예상하는데 대부분은 지금 85,000달러를 주요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이제 주요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이유로 지금 이 분석가의 분석을 보면 이 FVG라는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FVG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공정 가치 갭이라고 한글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연속적인 양봉과 음봉이 발생할 때 이 첫 번째 캔들과 윗꼬리 그리고 아래 마지막 캔들의 밑꼬리 사이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이 구간. 그래서 요 사이 구간이죠. 근데 이 사이가 이제 부분이 클수록 신뢰도가 이제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갭 차이가 나는 것들이 아직 시장에서 체결되지 않은 주문이 이제 존재하는 구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많이 이제 활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게 지금 벌써 이제 3개나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이 급상승을 하면서. 그래서 이걸 이제 메꿔주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대부분 이제 전망을 하는데, 그래서 그 메꿔주는 흐름들이 이제 여기까지 내려와야지 85,000달러까지 내려와야지 그 흐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메꿔진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하락 조정을 예상하는 이유를 이 RSI로 보고 있는데요. 이 RSI를 이제 베어리시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지만 RSI 지표는 이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통은 이제 하락 조정의 신호로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봉상에서 이런 베어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일시적인 이제 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대로 이제 조정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만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조정세가 한 번쯤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그 횡보를 하고 다시 또 올라갈지는 모르죠. 그거는. 그래서 일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적으로만 보시고요. 이것 때문에 뭐 크게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을 좀 하시는 건 좀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네, 참고적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2025년 목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기사인데요. 암호화폐 자산 관리사인 비트와이즈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가 2025년에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를 통한 이 자금 유입과 기업 및 정부의 새로운 투자 유입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2025년에는 2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7천 달러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로 인해서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이를 기회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레이어2 블록체인을 활성화, 이더리움 기반 ETF 출시, 스테이블코인 및 토크나 프로젝트의 급성장을 주요 촉매제로 꼽고 있고 이더리움의 가치가 7,0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750달러로 보고 있고요. 2020년 시장 붕괴 후 재기에 성공하면서 암호화폐 불사조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민코인 열풍이 솔라나의 부흥을 이끌었고 2025년에는 랜더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들이 솔라나로 이동하면서 네트워크의 가치를 높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의 목표가를 750달러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가격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암호화폐, 가상화폐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세법이 이제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게 처리가 돼서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 동안은 유예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이 점 참고하시고 투자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